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최근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대북 제재 완화 주장을 거듭 일축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계속 유지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주변국들과 공조를 통해 제재를 계속 이행해 나갈 뜻을 밝혔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관 기자는 7일 일부 국가들이 대북 제재 완화 주장을 펴고 있는 데 대한 입장을 묻는 BOA의 질문에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이 지난 4일 소식통을 인용해 유엔 안보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등으로 어려운 북한의 상황을 고려해 대북 제재 완화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미국의 반대로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 보도했는데 이에 대해 국무부는 대북 제재 완화 주장을 거듭 일축한 겁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그러면서 우리는 유엔에서의 외교와 북한 이웃 국가들과의 외교를 포함해 계속 대북 제재를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관계국들과의 공조를 통한 제재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 등 일부 국가들은 북한의 인도주의 위기를 거론하면서 대북 제재 완화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왕원빈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안보리 결의의 가역 조항을 발동해 민생과 관련된 영역에서의 제재 규정에 필요한 조정을 하자는 것이 중국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제재 완화가 북한 민생에 도움이 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에도 동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대북 제재 완화와 남북 교류 협력 확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가운데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제재 아래서도 북한 주민의 인도적 어려움을 하루빨리 해소하자는 것이 이제는 국제적 상식이자 중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인도적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제재 문제에 더 과감하고 유연한 입장을 바탕으로 포괄적인 인도주의 협력의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통일부 이종주 대변인도 지난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존중한다면서도 한국 정부는 제재 유연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그러나 지난 1일 대북 제재 완화 주장에 대해 국제사회 일각에서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제재 탓으로 돌리고 있다면서 이는 북한의 악의적인 행동과 자국민의 고통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관심을 돌리려는 호도 전술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현행 대북 제재는 인도적 지원 노력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미국 정부는 북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북한이 이를 수용하기를 희망하면서 중요한 인도적 지원을 목표로 하는 국제적 노력을 계속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하입니다. 미국 정부에 의해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북한이 지난해 미국 정부의 제재 조치로 3천만 달러 이상의 자산이 동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은 8일 발표한 테러 자금 보고서를 통해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 3개 나라와 관련된 약 1억 4,076만 달러의 자산이 미국의 경제 제재 조치에 의해 동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북한은 지난해 미국 내 자산 3,169만 달러가 동결돼 지난 2019년 3,161만 달러에 비해 동결 자산이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동결 자산에는 북한 정부뿐 아니라 북한 정부를 대신해 활동하는 개인이나 기관과 관련된 자산도 포함됐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무부는 매년 국무부가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한 나라들의 미국 내 자산 동결 현황을 의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이번 보고서에서 구체적인 동결 자산 소유자에 대한 정보나 동결 날짜, 금액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이 최근 중국 공산당 선전 영화의 한국 내 상영을 승인해 거센 논란이 일었습니다. 결국 영화를 수입한 업체 대표가 사과문을 발표하고 한국 내 상영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는데 미국 내 전문가들은 중국의 위선과 또 한국 정부의 나약한 역사 대응의 현실을 보여준다면서 중공군을 미화하고 선전하는 중국의 이런 영화들은 큰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영상물 등급위원회가 지난달 30일 한국 내 상영을 허가한 중국 영화 금강천은 1953년 6월에서 7월 사이 강원도 철원 일대에서
중공군의 대대적 공세로 시작된 금성 전투를 다룬 영화입니다. 중국과 북한의 시각에서 미군과 한국군을 적으로, 중공군은 영웅으로 미화하며 전쟁 역사를 왜곡해 한국 정부 당국의 상영 허가에 대한 거센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한국 국회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시민단체들은 한국을 침략한 중공 찬양 영화를 안방에서 보라는 것이냐며 즉각 상영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등 정부의 허가 조치에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한민국 제한군인회는 성명을 통해 철저한 중국과 북한의 시각으로 제작한 정치 선전물의 상영을 당국이 허가한 데 대해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영화는 한반도 공산화를 위해 북한과 함께 남침한 중국이 항미 원조 70주년을 기념한 것으로 한국의 청소년들에게 침략 전쟁에 가담한 중공군을 영웅으로 묘사한 정치 선전물을 보여주는 건 반국가적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한국 내 각계각층의 반발이 거세지자 당초 영화를 수입했던 수입사 위즈덤 필름 이정현 대표는 8일 사과문을 발표하고 북한군의 남침으로 수백만 명의 목숨을 잃은 민족의 비극적인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한 적군의 영웅담을 충분한 고민 없이 수입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영화의 해외 저작권자와 판권 계약을 파기했고 영상물 등급위원회에서도 국외 비디오 등급 심의가 취하되었다며 앞으로 이런 영화를 수입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상물 등급위원회는 이날 수입사 신청으로 해당 영화에 대한 등급 분류를 취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최근 김치의 뿌리가 중국이란 주장에서부터 과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에 대한 한국 경제 제재, K-팝 규제 등 중국 공산당의 선전선동은 한국의 대중 영향력을 제한하고 반미 정서를 조장해 미얀 동맹의 균열을 시도하려는 일관된 목표의 일환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In South Korea, but I think actually it will probably backfire. And the fact that there is resistance to this, that the Korean people will see Chinese propaganda for what it is, I think that's going to have some blowback for China.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전쟁 역사를 왜곡하려는 중국 정부의 시도는 새삼스럽지 않다면서 한국 당국의 금강천 상영 허가 논란은 중국 공산당의 위선과 미얀 정부의 나약한 역사적 대응 현실을 동시에 보여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Why isn't China accepting U.S. films about the Korean War? If South Korea is accepting Chinese films, why doesn't China accept U.S. films? And the answer is, of course, because they would never allow that kind of thing. But that kind of issue needs to get into the press in South Korea. 베넷 선임연구원은 중국과 북한 당국은 이런 심리전과 선전전을 교묘하게 활용해 미국과 한국을 공략하고 있다면서 한국과 미국이 자체적으로 전쟁 역사에 대해 올바로 알리는 영화를 제작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VA 뉴스 김영권입니다. 다음 주에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동남아 3개국과 한국을 방문합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적극적 행보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중국이 리더라는 신호를 보내고 특히 한국에서는 진전이 없는 미북 대화 상황에서 중국이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모습을 취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국 외교부는 왕이 외교부장이 오는 10일부터 15일까지 베트남과 캄보디아, 싱가포르 그리고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왕이 부장이 한국의 초청으로 오는 14일 방한한다면서 한중 수교 30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양국 간 고위급 소통을 강화하고 미래 지향적인 양국 관계와 상호 실질 협력 및 우호 정서 증진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왕이 부장의 이번 순방은 미국과 중국의 외교적, 전략적 줄다리기의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왕이 부장은 한국 방문을 통해 미북 대화가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중국이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모습을 취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Beijing, which is obviously an ally and a partner of North Korea and which supports the North Korean position, is also trying to keep its avenues open to Seoul, trying to
demonstrate, if it can, to South Korea that it is trying to be supportive of South Korea's position, even though at the end of the day, Beijing is going to be a lot more supportive of the North Korean position than it ever is going to be of the South Korean position.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 정책국장은 지난 5월 미한 정상회담 후 중국의 외교적 응답은 사실상 없었다면서 한국은 왕이 외교부장을 초청해 미북 대화 재개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Because the objective of South Korean diplomacy really is focused on restoring U.S.-North Korea dialogue, and in the context of U.S.-China rising tensions, I think that the South Koreans would be cautious about the idea that China would be positioned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U.S.-North Korea relationship. The South Koreans may view messages that come through China as less likely to be influential or to be well heard by the United States.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의 패트리샤 김 연구원은 왕이 부장의 이번 순방은 지난 몇 달간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 및 협력국과의 관계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데 대한 중국의 움직임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4개국과의 관계 강화와 영내 경제 외교에서 지도자적 역할 신호를 보내면서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간섭으로 여겨지는 행위들에 대응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중 경쟁이 격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동남아와 한국을 순방하는 왕이 외교부장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교입니다. 한미동맹재단이 미국 워싱턴 DC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 건립하는 전사자 추모의 벽 건립 사업에 34만 달러를 모금해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재단 측에 전달했습니다. 7일 워싱턴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서 열린 모금 전달 행사에서 한국 합참의장을 지냈던 정승조 한미동맹재단 회장은 한미연합사령관을 지낸 존 틸러리 추모재단 이사장에게 모금을 전했습니다. 틸러리 이사장은 추모의 벽 건립 성금은 모두의 소중한 마음이 모인 선물이라면서 한미동맹재단 측에 감사를 표했다고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재단은 밝혔으며 한미동맹재단도 한국전 참전용사의 희생에 대한 감사와 동맹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이번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추모의 벽은 한국전 참전용사를 애도하는 조형물로 미군 전사자 약 3만 6천여 명과 한국군 카투사 전사자 7천여 명 등 참전국과 부상자들의 이름이 새겨질 예정이며 내년 7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북한의 잠수함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된 한국 해군 호위함 포항함 진수식이 8일 경상남도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거행됐다고 한국해군과 방위사업청이 밝혔습니다. 포항함은 길이 122m에 높이 35m, 2,800톤급 규모의 신형 호위함으로 5인치 함포와 함대함 유도탄, 전술함 대지 유도탄, 근접 방어무기 체계 등을 갖췄으며 특히 음파 탐지기와 장거리 대잠어뢰를 갖춰 잠수함 탐지 능력과 공격 능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항함은 1986년 동해 북방 한계선을 넘어 남아있던 북한의 무장 선박을 추적해 격침시켰던 전력이 있으며 지난 2009년 퇴역 후 12년 만에 부활하게 됐다고 한국 해군은 설명했습니다. 새 포항함은 앞으로 시운전 평가 기간 등을 거쳐 오는 2023년 초 해군에 인도되며 이후 전력화 과정을 거쳐 실전 배치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